안녕하세요, 페토리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성화 수술 암컷편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자궁과 난소에 직접적으로 생기는 질병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난소에서 나오는 그 암컷 호르몬에 의한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르몬에 의한 질병으로는 질탈, 그 다음에 유선종양,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 다음에 자궁축농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볼록볼록한 뭐 그게 보이죠? 그게 이제 자궁의 모습인데, 자궁축농증에 걸린 자궁의 모습입니다. 이 볼록볼록한 곳을 이렇게 메스로 툭 건드리게 되면 농이 확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농이 가득 찬 자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궁축농증 걸리게 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밥 안 먹고 구토하고, 그다음에 어떤 애는 설사하고 식욕 부진에 힘없고, 그러다가 이제 폐사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네, 이번엔 질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질탈은 영어로 이제 바지날 프롤랩스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에스트로겐이 다량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량 분비돼서 이게 질점막의 부종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붓는 거죠. 질점막이 부으면서, 부으니까 이제 커지겠죠. 커지면서 이게 뭐 이렇게 뒤집어져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오실 때 우리 애기 고추에 풍선처럼 뭐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보면은 질탈이죠. 점막이 이제 뒤집어져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의 치료 방법은 이게 호르몬이 이제 원인이 에스트로겐이 다량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생리가 끝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방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다음 생리 때 다시 재발을 할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중성화 수술을 해서 이 질탈의 원인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병은 유선종양인데요. 이건 굉장히 흔한 질병이죠. 암컷계에서 굉장히 흔하고요. 정의는 유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젖꼭지죠. 젖꼭지를 따라서 생기는 종양입니다. 이 유선 따라 생기는 종양인데요. 개의 경우 35에서 50%가 악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양성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 악성률이면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죠. 피부암 중에서 가장 악성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선종양이 있다 그러면 이건 반은 악성이고 반은 양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고양이의 경우 90%가 악성입니다. 굉장히 악성률이 높습니다. 이 악성의 경우에는요, 주위 임파절 그리고 폐로 전이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유선을 따라서 불룩불룩한 그 암덩어리가 보이시죠? 요게 이제 유선 종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좀 빨간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작년 12월에 수술을 한 애인데, 유선 종양 제거를 위해서 피부를 절개를 했는데, 굉장히 그 자잘한 그런 암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악성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제거를 하고 피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악성으로 나왔고요. 얘는 이제 주위 임파절 쪽으로 다 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이 됐고, 좀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있죠. 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중성화 수술과 유선 종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유선 종양의 원인은 뭐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호르몬 때문이라고 믿어지고 있고, 따라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예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성화 수술이 빠를수록
유선종양의 발생률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외과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강아지 첫 생리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할 경우에는 유선종양 발생률이 0.05%입니다. 굉장히 낮죠. 근데 첫 생리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유선종양 발생률이 8%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생리를 한 이후에 중성화 수술을 할 경우에는 26%나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생리 후 중성화 수술 시에는 유선종양 발생률이 26%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는 거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첫 생리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유선종양 발생률이 가장 적다. 0.05%인데 첫 생리가 지나면 8%가 증가한다. 굉장히 높게 빠르게 증가하는 겁니다. 참고로 고양이의 경우 1살 이전에 중성화 수술할 경우에는 유선종양 발생률이 0.6%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1살 이전, 강아지는 첫 생리 전 수술하는 것이 유선종양 발생률을 가장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이 옆에 그림은 그 유선종양이 생긴 그 모습인데 이게 악성입니다. 악성 유선종양이었어요.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 얘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러니까 폴리시스틱 오바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소에 물혹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난소에 여러 개 물혹이 생긴다. 사람의 경우는 이게 뭐 배란을 안 하고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수염이 나고, 그러니까 남성화가 되고, 뭐 배란이 불규칙하고 생리를 안 하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비만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강아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에스트로겐 분비가 더 심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에스트로겐이 다량 생성이 되면 골수를 억압을 해서, 그러니까 골수에서 우리가 이제 피,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 만들어내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생성을 억제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많아짐으로써 림포매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색정증 또는 성욕항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성욕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자인데 막 엄청나게 그 마운팅이라고 하죠. 막 다른 개들 막 올라타고 굉장히 좀 밝히게 되는 그런 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개들 마운팅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피부에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색소가 막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탈모, 유선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있죠. 이것들도 다량 생성이 될 경우에 이게 또 인슐린 수용체 활동을 억제한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당뇨병 중에서 제2형 당뇨병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쿠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는 거죠.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 분비증, 쿠싱이나 모낭충, 저번에 배웠죠. 모낭충 치료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쿠싱 치료나 모낭충 치료 시에 중성화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일부러 중성화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기도 하죠. 중성화 수술이 안 되어 있는 애들은 모낭충 치료나 쿠싱 치료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하고 나서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본 게 중성화 수술을 왜 하는지 의학적인 이유를 봤는데요.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아까 보셨지만
보통 유선 종양은 첫 번째 생리 전에 하는 것이 훨씬 발병률이 낮죠. 그래서 첫 번째 생리 전에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중성화 수술을 일찍 할 경우, 주로 이제 1살 이전에 수술을 할 경우, 이때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대형견의 경우, 큰 개들 경우 골육종이라고 뼈에 암 생기는 거 발생 확률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수컷도 마찬가지죠. 수컷 중성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뭐 로트와일러종 같은 경우가 뼈암 발생률이 많이 높아진대요. 그렇게 되고, 심장 쪽에 이제 암 생기는 발생 확률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고관절, 엉치뼈죠. 엉치뼈 관절 이상,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중성화술을 할 경우, 일찍 할 경우에 커져서 비정상적 체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 종일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보시게 되면 대부분 대형견들이 여기에 해당이 많이 돼요. 1살 이전 수술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대형견들이 얘기가 좀 많아요.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골육종 사진인데요. 뼈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뼈 모양이 갑자기 옆으로 커지고 되게 흐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 이런 모양이 발생하게 되면, 아, 얘는 뼈암에 걸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성화를 언제 하면 좋겠느냐를 판단을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우리 애기한테 새끼를 낳게 할 것이냐 안 낳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새끼를 안 낳겠다, 난 얘만 키우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소형견의 경우 첫 생리 전에 수술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난 새끼를 낳겠다 그러시면은 새끼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끼를 낳았으니까 우리 애기는 이런 병이 안 생기겠지 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새끼를 낳든 안 낳든, 새끼를 안 낳을 경우에는 1살 전에 수술을 하시고, 소형견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겠다 그러면 낳은 후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중성화 시기 판단에 있어서 대형견이냐 소형견이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형견의 경우는 1살 이전에 수술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1살 지나서 수술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소형견의 경우는 유선종양 발생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첫 생리 전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를 낳는 거와 안 낳는 거 관계없이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변수를 감안해서, 즉 새끼를 낳을 것이냐 안 낳을 것이냐, 그 다음에 제가 키우는 애가 대형견이냐 소형견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가장 좋은 시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우, 이렇게 큰 수술을 어떻게 애한테 시켜, 그냥 살게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러다가 뭐 7살, 8살, 9살 돼서 자궁성수증 걸리고 유선종양 생기고 그러면 그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 뭐든지 걸려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가장 좋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나중에 병 걸리고 그때 수술하지 말고 예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 걸리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적당한 시기에 수술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패톨릭TV의 배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